윤리를 선택하면 이익이 갈 겁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했네. 역시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세상의 기초다. 지리를 배우면 리 세상이 보인다. 예. 네. 와. 자, 자, 손을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과목 안내 받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과 윤소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과 이혜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 우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리과 문성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게 선택 과목 안내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일단 각 교과별로 개설 과목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는 일단 지금 마석고 2학년에 세계지리가 개설되어 있고 3학년에는 한국지리가 개설되어 있는데 두 과목 모두 일반 선택 과목이고 등급은 석차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과에서는 2학년은 세계사, 3학년은 동아시아사가 지금 편제되어 있고요. 역사과 과목도 지리과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목입니다. 네, 사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에 정치화법, 경제가 개설되어 있고요. 3학년에는 사회문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석차 등급을 내는 과목입니다. 네, 윤리과에서는요. 2학년에 생활과 윤리, 3학년에 윤리와 사상이 개설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석차 등급으로 이제 9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는 세계지리랑 한국지리를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과목 모두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후나 지형, 도시 인구 같은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한국지리랑 세계지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세계지리를 듣고 3학년 때 한국지리를 들으면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기에 좀 쉬운 부분들도 있고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서 사탐, 과탐 포함해서 거의 유일하게 문이과 성향이 섞여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과 중에서 문과 중에서 문과는 없지만 문과 중에서 조금 과학적 성향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재미있게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세계지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1단원에서 3단원까지는 세계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지리나 인문지리 파트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4, 5, 6, 7단원에 와서 이걸 세계 여러 지역들에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단원에서 도시화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면 4단원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대도시 넘어간다면 오래된 대도시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요. 6, 7단원에서는 도시화 중에서도 도시화가 아직 조금 덜 진행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세계지리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뒤에 갈수록 계속 반복하고 적용하는 느낌이라서 끝까지 가면 훨씬 더 알찬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고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1단원에서는 한국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2단원에서 3단원까지는 자연지리, 4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인문지리 학습하고 8단원에 마지막 7단원에 가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지역에 적용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과목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안 했네. 관련 학과나 향후는. 관련 학과나 향후 진로는 여기 마석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가이드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래 있는 과목들 너무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멘트 치려고 했는데 뺏겼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된 학과나 직업이 정말 직관적으로 지리 교사, 지리 학과, 지리 교육과 등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지리 학과에서 진출하는 진로들은 제한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역사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과는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다 기본적으로 기본 교과로 한국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하니까 이제 세계사가 2학년 과목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리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그 여러 다양한 지역들의 역사에 대해서 일단 단원별로 배우게 되고요. 전 세계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만 단독으로 따로 이제 단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사건들이 터지게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들이 왜 어디에서 기원하게 됐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이 세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들어오시게 되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보통 한국과 중국, 일본을 얘기하실 텐데 그 외에도 베트남, 몽골과 같은 나라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목이 동아시아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흐름 순대로 같은 시기에 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타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파생되었는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한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라고 상당히 많이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이과를 떠나서 다들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 동아시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거를 보고서 오늘날을 살아갈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관련된 학과와 직업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역사 교사, 그다음에 역사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나 마케팅을 활용하는 직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고고학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소리쌤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좀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과목은 과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2학년에 정치와 법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 법하면 이름부터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또 정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깊이 아닌 깊이를 많이 하는 과목인데요. 실제로 배워보면 실생활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와 법은 정치 파트와 법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정치 파트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치 과정론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우리가 정치하면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법을 배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 파트도 법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배워보면요,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내용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배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생활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헌법에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권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민법은 혼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재산 상속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어떤 것이 죄고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고 이런 형사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노동법은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많이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가 노동자로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이라고 이라든지 노동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는지, 휴게 시간은 보장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좀 무기가 되는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화법과 관련된 그런 진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치 외교학과, 법학과 이런 부분들을 전공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요즘에 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공무원 과목 중에서도 헌법 이런 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법은 어느 분야에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을 배워두면 어느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상 법 안에서 법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좀 애매모호한 거 싫어한다 하는 친구들은 정치화법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떨어지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이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좀 피하고 싶은 친구에게는 정치화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한 과목 더 있는데요. 경제입니다. 경제도 너무 쉽지 않은 과목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기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10년 후면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금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두면 물론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경제입니다. 요즘에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것들도 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런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경제라는 과목의 내용 요소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택과 기회비용 그리고 상품 어떤 한 상품을 놓고 시장 분석을 합니다. 수요, 공급 이런 시장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실업이나 경제 성장과 같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심이 많은 주식, 채권 이런 금융 상품과 관련된 내용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진로는 당연히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상경 계열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과목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랑 그 광고 홍보 쪽으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마케팅이랑 광고 홍보도 결국은 시장 분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경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통상, 무역 분야, 그리고 은행, 증권회사 이런 금융 분야에도 배우고 나면 도움이 되는 과목이니까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현상을 그래프로 좀 단순화해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정치화법과 마찬가지로 좀 애매모호한 거 싫다 하는 친구들도 경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딱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는요, 사회 3학년에 개설된 과목이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문화 이슈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서 내가 사회문화,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방법론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탐구하는지가 1단원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들은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학생 개인으로만 봤을 때의 학생과 한 반에 속한 학생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게 결국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일탈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일탈과 범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 불평등과 계층,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사회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파트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이런 것들은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미리 배우고 가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요즘에 통계학이나 빅데이터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문화를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을 결국은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언론이나 미디어 분야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도 요즘에 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내용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선택자가 생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친숙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도 배우고 나면 또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유익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2학년 생활과 윤리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과목명 그대로 이게 현대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 중심 학습이 진행되는 교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문화하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어떤 거냐면 뭐 죽음이라든가 뭐 생명 그리고 유전자 복제, 유전자 치료, 뭐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뭐 분배에 관한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혹은 과학기술, 환경 문제,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뭐 문화 다양성과 종교, 뭐 사회 갈등과 통합, 국제 분쟁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볼 수 있는 정말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합리적인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 도모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이제 걸치지 않은 사회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과와도 대학교의 학과와 어떤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사회문화도 그렇지만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탐 과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내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교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풀이 넓어서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의 그런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지식에서 좀 더 심한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을 처음으로 접하는 2학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준비한다면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3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보완적으로만 준비하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마석고등학교 3학년 입시 결과를 보더라도 생활과 윤리에서 상위권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내용 요소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해들이 많아요. 쉬우니까 등급 맞기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최상위권 고등학교 친구들은 표준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난이도의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위권 이하의 인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위권 등급을 맞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윤리와 사상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생활과 윤리 아마 지금 배우고 계실 텐데 거기에 첫 단원에 접했던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동서양 윤리 사상, 그리고 사상가 이런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선택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주제라기보다도 학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이 진행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생활과 윤리랑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면 생활과 윤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3학년에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생활과 윤리에서의 어떤 고난이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러다가 이게 재미를 느끼면 윤리와 사상을 과 생활과 윤리를 두 개를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쨌든 생활과 윤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그런 다양한 진로, 학과 어디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 CEO가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 CEO로서의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쌓아 나갔다는 그런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대입을 지원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학과나 아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 정치외교 이런 쪽에 관련된 친구들도 사실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다양한 철학자들과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맨날 과학이 좋다고 했는데 사회를 배워야 되네. 문과는 문과 나름 매력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과의 특색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오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과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학생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안녕. 저 근데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네. 저 항변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네. 저 동아시아사를 항변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꼭 파헤치고 싶은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서 동사랑 세사는 아무도 선택 안 하던데요. 네,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과목들에 비해서는 선택을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을 법한 과목이 저는 동사랑 세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동사를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동사와 세사를 좀 본격적으로 잘 공부한 친구들은 보통 다 2등급, 3등급 전부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적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등급을 못 받기에 등급을 점수를 받기에 불리한 과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9월, 10월, 11월 늘 특강을 제가 계속 돌려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접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약간 불편한 진실, 역사를 선택하면 역덕후들한테 밀린다. 네, 역덕후들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역사를 좋아하시면 다 역덕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절레절레 하시면 안 되시고요, 물리 선생님. 그래서
그 역사를 좋아하는 것과 이 시험을 보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역사를 좋아하지만 역덕후들 때문에 두려워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선택하기에는 이 과목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씩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요령이 많이 생겨서 잘 풀 수 있으니 무조건 역덕후들 때문에 피할 거야, 수능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지 않아 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재밌는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이 과목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한번 이 과목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원래 과목 선택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리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일단 두 분은 아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가 압도적으로 선택자 그쵸, 수가 그쵸, 네. 많은 건 또 그런 거예요. 사실이지만 여기랑 이제 네. 부익부, 점유율 그쵸, 50%죠. 비닉비. 네. B 저는 B는 아니고 그냥 저희 중간. 극빈층. 저 아. 극빈층. 아, 항상 3위랑 4위는 그래도 지리,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같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놀라냈다. 근데 그만큼 두 과목을 같이 들었을 때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사회 과목은 선택 과목 수가 많다고 가거나 뭐 적다고 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과목들이 분명 있거든요. 저는 생활과 윤리가 물론 선택자 수가 많아서 1등급 받기 좀 좋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맞는 과목이 지리였고 지리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찾아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얼쏘!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얼쏘! 인정합니다. 네. 실제로 그 수능 등급컷 보면 거의 만점 아니면 하나 틀려야지 1등급이에요. 그래서 과목이 다 어떤 그래요. 과목을 그럼요. 선택하든지 뭐 인원수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성향에 맞고 내가 공부하면서 더 재미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벌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경제에 맞는 부탁드립니다.